원래 하던 일도 안 되지.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빌딩셀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김기환 사장님께서 반포에 있는 거랑 학동역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거랑 두 가지를 이거 금액이 원래 산 금액보다 낮게 해서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또 이거 신사동 쪽에도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손해보고 판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을 좀 간추려하고 또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신사동에 있는 건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대표님, 이 건물이 이제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자라에서 수유하고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로수길 메인길에 있어가지고 업무 보시면서 한 번쯤 직접 지나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자주 다녔죠. 근데 이 건물이 기사로 원래 샀던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라고 해서 기사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때도 이게 자라에서 갖고 있는 건물인데 이제 싸게 나왔는데 매수자 있냐고 제가 몇 분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건물이긴 해요. 건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사동 546번지 입점 업체는 이제 자라의 경쟁 업체인 글로벌 SPA 브랜드 이제 H&M에서 입점해 있었는데요. 토지 면적 138평, 연면적은 376평이고 제 2종 1번 주거지역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이제 25년 3월에 매매가 300억, 평당가로는 2억 1,682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300억에 3월 달에 매각이 됐는데 왜 이 자라 창업주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싸게 팔았을까요? 사기 전부터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라 창업주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 폰테가 대학 코리아 주식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요. 매입 시점에는 H&M이 이제 10년 장기 임차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H&M이 이제 계약 만기에 맞춰가지고 이 건물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로수길 입구에서 안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H&M이 이제 가로수길 입구 쪽으로 이제 위치를 옮기고 이제 매장 규모도 한 60% 정도로 축소하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실이 되니 그래서 이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업주가 운영하는 그 법인회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얼마 주고 매입을 한 거죠? 매입 시기는 2016년이고요. 이제 매입 금액은 325억이었습니다. 평당가로는 이제 2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9년 뒤인 2025년에 이제 평당 2억 1천만 원인 매각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전주에 얘기했던 반포동과 논현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네요. 근데 이분께서 2016년이면 그래도 좋을 시기에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때 가로수길 계속 핫하고 애플도 매장도 들어오고 그러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았을 때 매입을 했는데 손해를 보고 매각을 했네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비싸지 않았을까요, 이 건물이? 매입 당시에는 이제 가로수길이 이제 공실이 없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좀 다소 비싼 금액이지 않았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SPA 브랜드인 H&M이 장기 임차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거래가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매입 원가가 325억이니 거래 부대 비용을 더하면은 매입 원가는 한 34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43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게 된 건데 이분께서는 한 2022년도에 팔았으면 좀 더 비싸게 팔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없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매각 타이밍만 잘 잡았다면 얘기하신 대로 매입가 이상으로 매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만실일 때는 또 사람이 또 안 팔게 돼요. 그러다 이제 하나 두 개씩 공실되고 이제 안 좋아지면 사볼까 하는데 또 사는 사람은 만실일 때는 좀 편하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공실이 하나 두 개 있으면 이걸 내가 사야 되나?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파시는 분하고 사시는 분하고 간극이 좀 존재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월세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이 금액을 팔아야 돼? 라고 하고 공실 하나 두 개씩 계속 늘어나거나 다 나가고 그러면은 좀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원래 생각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싸게도 못 팔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H&M에서 나가고 다른 데로 뭐 60% 줄여갖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차라리 자라에서 다 들어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여기 안 들어오고 그냥 매각을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H&M에서 이제 통으로 쓰고 있었을 텐데 나가면 아 좋다라고 해서 자라 쓰면 될 텐데. 아, 예.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가로수길 메인 입구에서 이제 500m 이상 들어간 이제 안쪽에 좀 위치하기도 했고,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예, 연면적이 이제 375평인데, 그거를 이제 통으로 쓰기에는 좀 면적이 다소 넘지 않았나. 자라에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맞는데, 네.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H&M 매장 규모를 60% 규모로 이제 줄여서 이전을 한 거 보면은 요즘에는 방문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거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매출이 예, 감소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원래 자라에서 투자를 이제 빌딩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쓰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엑시스를 하고 그냥 팔고 나온 게 아닌가 손해보고라도 뭐 어차피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는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렇겠네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예, 예. 가서 한번 보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데 네. 생각보다 거리가 머네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그리고 지나갈 때 가로수길에 공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아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면서 지금 여기가 올해 3월인가요? 매각이 된 게? 4월쯤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 올해 4월이요? 네. 4월 달에 매각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생각이 있으니까 매입을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 상황에서 네. 뭘로 변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가 가로수길 입구에서 좀 안쪽으로 좀 많이 걸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상권이 있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동 인구가 좀 덜한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뀔지 좀 기대가 근데 됩니다. 가로수길 저기 입구라고 얘기하는데 입구가 네. 신사역에서 오면 저쪽 이제 오른쪽 맨 앞에가 입구일 텐데 네. 압구정역에서 오면 저쪽이 입구거든요. 입구가 좀 달라요. 근데 신사역 쪽이 그나마 상권이 더 좋기 때문에 먹자라든지 상권이 훨씬 낮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측에서 오시긴 하지만 저기가 압구정에서 오면 이쪽이 또 입구다라는 네.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빨리 가로수길 정상화가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임대료가 안 그래도 지금도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좀 임대료 절충을 해서 다시 가로수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께서도 부동산 투자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운영하시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면은 시세 차익을 추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 때 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다녀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날 지역은 아닌데 네. 임대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원래 압구정 로드길 쪽에 사건을 확 죽었다가 지금 네. 임대료 조정이 되고 또 그쪽이 한 번에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뭔가 트렌드가 하나가 오면은 이쪽도 다시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가로길에 선 투자하지 마시고 상권이 변화하는 거 보시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가로수길까지 갔다 왔는데 괜찮은 건물 또 이것도 원래 산 금액보다 싸게 이제 매각이 된 건가요? 네네.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예. 접근해 볼 수 있는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구정에서 도부 5분 거리에 위치한 대지 면적 59평, 연면적 149평에 1990년도에 준공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이 25년 3월에 이제 매매가 98억인 평당가 1억 6,59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주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오늘 얘기한 것도 그렇고 다 25년 3월, 4월, 5월 막 그때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줄 수가 있었던 거네요. 뭐 그 전에 좀 비싸게 할 때 뭐 어떻게 됐든 그 2025년 3월, 4월, 5월은 그냥 뭐 죽기 타이밍 그걸로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산 금액보다 싸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야, 더 싸게 나오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리면 더 망가졌고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금액이 올라가면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그러면서 계속 못 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올해 3, 4월 달에 죽기 타이밍이었구나. 그래서 요 건물에 이제 네. 매도인께서는 2022년 6월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매입가는 110
6억이었고 이제 평당가로는 1억 8,629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요번에도 22년도입니다. 와, 22년도에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닌데 그때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리츠도 1억 7천, 8천에 팔리다 보니까 이거 1억 8천이면 괜찮은데 라고 해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싸게 팔았죠, 근데? 예, 정확히 보셨는데 요 매입 당시인 22년 6월 기준으로는 이 건물 주변에 인근 재건축 부지 주택 건물들이 평당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로 매각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건물은 이제 용도 변경도 필요 없는 이제 근생 건물이니 1억 8,6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한 이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매입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싸게 팔았죠?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매입가 110억 중에서 80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고요. 이제 현금 38억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만 레스토랑으로 네. 이제 임대를 주고 나머지 층은 매도인께서 직접 사용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매입가보다 대출 원금 80억은 이제 금리 3%로 계산을 해도 매달 이자가 2천만 원 나가고요. 4%로 계산하면은 2,667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22년 6월 달에서 샀으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는 뭐 3%대, 2%대로 계약을 했어도 아마 2023년 4년 되면은 한 4% 후반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대출 이자만 한 3천만 원씩을 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각 시 손실보다 보유할 때 손실이 그래서 이제 더 크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매입가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재매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대출 이자 갚느라 그리고 원래 하던 사업도 이제 안 되고 이제 계속 경기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양쪽이 꺼지다 보니까 산 금액보다 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110억에 사가지고 이제 98억에 매각을 했으니 이제 보이는 숫자만 해도 12억의 손실을 보셨는데요. 여기에 취득세와 법무비, 중개, 보수 등을 포함한 매입 원가로는 한 118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입 원가 대비로는 약 20억 정도의 매각 차손을 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처음에 아까 전에 대출 받은 금액 빼고 현금이 한 38억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20억이 손해보면 그러면 원래 38억에서 한 18억만 건진 거네요. 이거 너무 손해가 큰데요? 이렇게 하면은 강남 빌딩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매각 사례들이 대부분 매입 시기가 2022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세 부동산 상승기 분위기 속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고점을 잡고서 버티지 못했던 그런 매물들이 최근 들어 급매로 소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신 거는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2022년 6월달,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쯤에 매입하신 분은 계속 가격 올라가니까 나라도 먼저 빨리 잡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매입을 못하면 벼락거지 된다. 이분들께서는 2022년도에 건물 처음 본 게 아니라 21년도 보고 20년도 보고 계속 보다 보니 계속 가격 올라가네? 야 이때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차 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이렇게 뭐 1년, 2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겠지. 왜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고 내가 미래 데이터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했는데 원래 하던 일도 안 됐지.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해야지 강남 불패가 될까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좀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도한 대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두고 너무 이제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고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본 사업하고 상관없이 네. 이 건물만 가지고 1년, 2년 버틸 자금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네. 내가 원래 보던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춰갖고 네. 매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건물 여러 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만 좀 잘 버티면 다시 올라가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정 때문에 싸게 파는 거지 네. 이렇게 싸게 나온 것도 거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원체 기본적으로 조금 비싸게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처음에 매입할 때도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하고 대출도 가장 맥시멈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뭐 만약에 80%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한 70%나 60%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가장 실패하는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서 물건들이 이것 말고도 이제 실패한 물건들이 좀 있어요. 원래 상 가격보다 싸게 파는 건물들 이것보다 더 많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90% 이상이 다 이익을 보긴 하잖아요. 예,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라도 우리가 이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조금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싸게 팔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아마 이 건물, 지금 보여드렸던 건물 다, 저번 주에 했던 2개 건물, 오늘 했던 이제 2개 건물 다 조금만 버텼으면, 지금까지 버틸 자금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싸게 팔지 않아도 뭐 손해를 한 반으로 줄이거나 반의 반으로 네. 줄이거나 매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금 25년 3월 달에 거래가 네. 됐다고 하니까 지금 직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다 나갔는지 한번 네. 물어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나가서 이제 물건 보면서 뭐 인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다 네. 철거돼 있네요. 예, 건물이 철거가 돼서 예. 좀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5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예, 3년 동안.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부시고 짓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로드뷰에도 안 나타나는 걸 직접 현장에 오니까 예, 철거하고 그렇죠. 이제 신축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네. 신축하면은 그래도 여기 괜찮아지겠네요. 예, 또 이제 북도로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 일조권 사선 제한도 덜 바꿔서 반듯하게 건물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적률 250%면 250% 끝까지 다 찾아먹을 것 같은데, 땅 모양이나 도로 상태나 이런 거 다 괜찮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김기환 차장님께서 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는데 또 이제 파신 분한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럼. 사무실도 얘기하긴 했지만 38억 현금을 들여갖고 매입을 했는데 네. 팔고 나니까 이제 한 18억 정도 현금으로 이제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진짜 투자를 할 때도 좀 시기와 아니면 나의 자금 여력과 이런 거를 조금 더 네.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신중하고 좀 전문가한테 네. 좀 얘기를 해야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영상 댓글에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되는 매물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